자,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K8의 폴리싱 영상에 이 클레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좀 눈에 띄어서 클레잉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클레잉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차량 표면에 이제 박혀 있거나 아니면 아주 달라붙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차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염물들을 클레이로 표면을 이렇게 비벼서 물리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클레잉이라고 하고, 그때 쓰는 그 고무차륵 같은 걸 클레이라고 하는 거죠. 네, 클레이 종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클레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클레이 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 고무 찰흙처럼 생겼습니다. 얘를 한 번에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떼어내서 조각을 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면에다 대고 그러니까 윤활작용을 할 수 있는 샴푸물을 뿌리고 이거를 표면에다가 계속 비빕니다. 비비면 이 고무 찰흙이 표면을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 박혀있던 오염물들을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클레이 바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클레이 블럭이라는 건데, 자, 클레이 블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 테리 어플 같은 그런 스펀지에 요 한쪽 면에 지금 이게 고무 같은 게 이렇게 입혀져 있는 겁니다. 요 면이랑 요 면이랑 조금 질감이 다르죠. 요 하늘색 요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지만 여기에 인공 클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무 찰흙하고는 조금 그 재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아무래도 손에 쥐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게 뒤에가 스펀지이기 때문에 샴푸물을 머금을 수 있죠. 머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클레이질을 하다가 중간에 샴푸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탁 달라붙는 그런 현상이 적습니다. 자,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좀 편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클레이 미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레이 미트는 어떤 거냐? 예상이 되시죠?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아까랑 클레이 블럭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얘는 이제 스펀지 블럭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차할 때 쓰는 이 미트 같이 손을 안에 넣을 수 있는, 손을 안에 넣고선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죠. 자, 그리고 클레이 타올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타월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고무 찰흙 부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리가 타올로 표면을 닦을 때처럼 이렇게 비비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이 클레이 블럭과 미트와 타올은 사실은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블럭이 좀 더 편한지, 아니면 손에서 넣어서 쓰는 미트가 좀 더 편한지,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쓰는 타월 형태가 편한지, 이런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고 거의 같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클레이를 우리가 비볐을 때 어떻게 되길래 이게 오염물이 제거가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도장면입니다. 차량의 도장면. 그 위에 이제 각종 이런 오염물들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게 아이언 파티클이라고 해서 철분이라는 거고요. 이 철분은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뾰족해요. 이런 뾰족한 오염물들은 도장면에 이렇게 박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뾰족하니까. 이게 박혀 있으니까 웬만한 부드러운 미트질로는 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페인트 오버스프레이, 어딘가에서 칠이 날렸다든가, 아니면 이런 더스트, 이건 그냥 먼지고요. 트리셉, 이거는 수액입니다. 나무 수액. 나무 수액 같은 건 굉장히 끈적거려요. 이런 게 이제 차량 도장면에 떨어지면 얘는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끈적끈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그냥 우리가 쓰는 미트질로는 제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위에다가 고무차륵, 아주 끈끈한 고무차륵을 이 위에다 계속 왕복해서 비비는 거예요. 계속 비비다 보면 그 철분제들이 붙어있던 이런 것들이 클레이 쪽으로 옮겨 붙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끈끈하니까 얘가 잡아 떼내는 거죠. 요게 그 클레이 바로
도장면을 이렇게 비빈 후의 이제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원래는 하얀색 클레이바인데 이게 오염물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 이게 까만색 점이 이렇게 딱딱딱딱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오염물입니다. 이게 도장면에 붙어 있던 오염물들이에요. 뭐 이게 타르가 될 수도 있고 철분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오염물들이 있겠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오염물 사이로 이렇게 일자로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짝짝 마치 스크래치 난 것처럼.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클레이를 가지고 좌우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오염물들이 클레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이 클레이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는 이유는 뭐다? 결국엔 비슷한 정도의 비슷한 형태의 데미지가 차량 도장면에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클레이 바가 됐든 클레이 미트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메커니즘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량 표면에 오염물이 있었다면 그걸 빼낸 나머지가 계속 클레이와 같이 비벼지면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표면에 데미지가 발생한다. 클레잉은 데미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나는 클레잉을 했었는데 전 데미지가 없던데요? 깨끗하던데요? 뭐 당신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거를 잘 못 보시는 거죠. 뭐 도장 색깔이 너무 밝은 색이어서 흰색이거나 아니면 뭐 은색이어서 스크래치가 잘 보이지 않는 도장 색이거나 아니면 스크래치를 보려면 강한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명 없이 그냥 어두컴컴한 데서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일 수 있죠. 혹은 이제 저같이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 좀 안 보이는 그러니까 생겼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애초에 데미지가 생기지 않을 만큼 오염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뭔가 도장면에 뭔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클레잉을 하신 거야. 근데 사실 그 정도 그 오염물은 사실은 스크래치를 줄 만큼도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오염물이 적었을 경우, 즉 뭐냐? 클레잉이 애초에 필요가 없었던 차량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클레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았던 경우에는 클레잉을 해도 데미지가 안 생길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클레잉을 정말 해야 될 정도로 도장면에 묵은 때들이나 뭐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필연적으로 데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거를 보지 못할 뿐. 이런 철분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도장면에 붙는 거죠? 이거를 붙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호력이 좋은 LSP를 사용하는 이유는 발수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오염물로부터 도장면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내 차에 자꾸 철분이 너무 많이 껴. 내 차가 너무 금방금방 그 표면이 우둘두둘하고 거칠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LSP가 보호력이 좀 약한 게 아닌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가 주차하는 환경, 뭐 도로 주행하는 뭐 키로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내 차는 자꾸 철분이 많이 껴, 뭔가 우둘두둘한 게 많이 붙어 이런다면 좀 더 보호력이 좋은 LSP, 그러니까 물왁스보다는 고체왁스나 실런트, 고체왁스나 실런트보다는 유리막 코팅제, 이런 조금 더 보호력이 좋은 LSP를 쓰시는 게 애초에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제 차 있잖아요. 이전의 차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제 차의 표면이 왜 이렇게 거칠어? 이거 클레잉 해야겠는데? 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디테일링에 입문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그래봤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도 한 몫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저는 장거리 운행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유리막 코팅 같은 아주 보호력이 좋은 LSP로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세차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런 오염물들이 애초에 달라붙지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클레잉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클레잉은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으면서도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틀려요.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려 하냐면, 이 몇몇 왁스나 이런 LSP 제품의 설명서에 보면 저희 왁스를 바르기 전에, 저희 실런트를 바르기 전에 전처리로 클레잉을 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설명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왁스를 바르기 전에 클레잉을 해야 되는 거구나, 클레잉을 하면은 더 왁스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차량이 좀 꺼끌꺼끌거려? 그럼 클레잉해. 클레잉하면 부드러워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레잉을 하면 거친 표면이 부드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부드러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99.9% 데미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차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길 원해서 클레잉을 하시면 그 클레잉 데미지 때문에, 스크래치들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클레잉을 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 클레잉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 표면의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데, 뭘 위해서? 안전하게 폴리싱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싱을 하기 위한 전처리로 클레잉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폴리싱을 할 게 아니라면 클레잉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그러니까 스크래치는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표면이 꺼끌꺼끌한 건 내가 만지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잖아. 어떤 게 더 낫겠냐는 거지. 내 차가 부드러워지는 대신에 수월이 가득해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좀 꺼끌꺼끌 하더라도 그냥 지금의 광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은 건가. 그래서 클레잉을 하는 진짜 목적은 사실 폴리싱을 하기 위함이다. 왜냐면 표면에 이 오염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폴리싱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그 오염물, 붙어있는 오염물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패드에 달라붙어서 그 패드가 움직이는 모양대로 스크래치를 내요. 왜 클레잉은 클레잉이 움직이는 대로 데미지를 낸다 그랬잖아요. 폴리싱을 하면 폴리싱은 더 크게, 더 강한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게다가 패드까지 오염이 돼요. 그래서 패드도 버리고 자동차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폴리싱을 하기 전에는 차량 표면에 오염물이 없도록 클레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는 거예요. 클레이 바가 좋아요? 클레이 미트가 좋아요? 라는 질문도 꽤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실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차량의 왼쪽 부분이거든요. 이 클레이 바입니다. 자, 이 클레이 바인데 이 클레이 바로 클레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샴푸물로 쭉 했고, 지금 클레이 바는 이런 식으로, 예, 계속 비벼서 하는 겁니다. 이게 비비다 보면 이 서걱서걱 소리가 나요. 서걱서걱 소리가 나는데 계속 비비다 보면 소리가 안 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물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 이제 표면을 만져보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클레잉은 언제까지 하냐면 이 오염물이 서걱서걱 소리도 안 나고 그 거친 느낌이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뿌려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죠. 이게 오염물이 있나 없나,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체크하면서, 지금 본넷의 이 왼쪽이에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왼쪽을 이렇게 클레잉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 클레잉을 한 면이거든요. 보이세요? 이 시커멓게 나오죠. 이게 원래 흰색 클레이 색깔인데 이렇게 오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죠? 손에서 막 김이 나네. 하도 열내가지고. 자, 이게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러워진 면을 그대로 쓰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써요. 접으면 다시 깨끗한 면이 나오죠. 네, 다시 깨끗한 면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깨끗한 면으로 돌려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클레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또 하니까 또 오염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본넷의 왼쪽은 그렇게 했고요. 본넷의 오른쪽, 클레이 미트로 이제 본넷의 오른쪽을 클레잉 했습니다. 자, 똑같이 샴푸물 쓰고, 이제 클레이 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써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확실히 좀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확실히 좀 빨라요. 예. 그리고, 왕복해야 되는 횟수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염물을 제거하는 능력에서는 물론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뭐 클레이 미트가 클레이 바보다 월등히 좀 더 빨리 제거를 하냐 그건 아니고 다만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아요.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아까 이렇게 뒤집었을 때 왜 클레이 바는 이렇게 오염물들이 보였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건 없어요. 묻어 나오는 건 없어서 뭐 접어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그냥 헹궈서 혹시 이게 붙어 있는 오염물들을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걸러내면 되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없죠. 예. 어느 쪽에 데미지가 더 많이 생겼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반쪽으로 나눠서 요 왼쪽이 클레이 바로 한 곳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클레이 미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화면이라 그런데 벌써 데미지가 확실히 왼쪽, 그러니까 클레이 바로 했던 부분이 조금 더 데미지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클레이 바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고 클레이 미트나 뭐 타올도 정말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제품마다의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써봤던 여러 제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클레이 바보다는 클레이 미트가 좀 더 데미지가 좀 적고 그리고 작업 속도도 좀 더 빨랐다. 왜냐면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가 있어서. 왜 제가 클레이 바 하기 전에 철분 제거랑 타르 제거도 따로 하잖아요. 어차피 클레잉 하면 철분이랑 타르 다 제거가 될 텐데 왜 그런 거를 따로 하냐? 그냥 클레잉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클레잉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레잉을 하면서 데미지를 만드는 건 클레이 자체, 그러니까 이 찰흙 자체가 아니라 도장면에 있던 오염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오염물이라 하면 철분도 있고 타르도 있고 뭐 수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오염물들이 빠져나오면서 이 클레이랑 같이 비벼지기 때문에 데미지가 생긴다 그랬죠. 결국엔 뭐냐? 오염물을 최소화해 놓으면 그만큼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어차피 광택을 하기 전에 하는데 폴리싱을 하기 전에 하는데 데미지를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나 폴리싱 할 건데 스크래치 조금 더 생기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싱이라 하면 그 스크래치의 깊이만큼 내가 깎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다면, 단면에 나 있다면 내가 이걸 깎고 해서 이 스크래치의 깊이만큼 깎았을 때 이 스크래치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 스크래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깎아야 되는 도장면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결국 뭐냐? 데미지를 줄이면 줄일수록 내가 똑같이 광택을 하더라도
도장면을 깎아야 되는 그 도장면의 두께가 얇다는 거죠. 조금만 깎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광택을 할 거라도 데미지를 줄이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택은 무조건 다 똑같고 그냥 똑같은 도장면을 깎아내는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깊은 스크래치를 제거하려면 그만큼 도장면을 많이 깎아야 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최대한 줄이는 게 광택을 할 때도 훨씬 더 빨리 끝나고 내 도장면을 많이 안 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분과 타르가 클레잉 한 번에 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클레잉 한 번 싹싹싹싹 하면서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봐. 이게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이게 만져보는데 이게 내가 차량 전체를 다 만져보면서 꼼꼼하게 다 클레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타르 같은 경우에 뭐 흰차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다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검정색 차나 뭐 이런 차는 타르가 없어졌는데 다 만져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레잉을 하더라도 철분 제거제와 타르 제거제는 꼭 따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레잉에 대한 개념부터 종류, 주의하실 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클레잉이란 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긴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용도와 그 위험성을 꼭 아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클레잉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